두 번 안 풀었으면 봐. 여기가 수직이잖아. OP 제곱은 두 점 사이 거리 제곱하면 돼. 맞지?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해? 이건 어떻게 구해야 돼? 응? 김성현아, 이거 어떻게 구해야 돼? 점이 어딨어? H가 모르는데. 점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쓰는 거지. 점직선. 얘 지금 일반형으로 정리해버리면 x-2y는 0이지. 그러니까 pH 길이가 점직선 사이 거리 공식 루트 5분의 절대값 대입하면 t 마이너스 2 루트 t. 그러면 5h 제곱은 어떻게 구해? 뭐 쓰면 돼? 피타고라스 쓰면 되지. 5p 제곱에서 pH 제곱, 얘 제곱한 거 빼면 되잖아. 5분의 t 마이너스 2 루트 t의 제곱을 빼서 정리해서 집어넣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풀면 돼. 뭐 하냐고. 됐어. 어? (0, 2에서의 접선하고 2, 대입하면 돼. 8 빼기 10 더하기 2a 플러스 2니까 2, 2a 이렇게 나올 거야. 그 접선의 기울기 알아야 되니까 미분하시고요. 3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 그럼 직선 L이 여기다가 0을 넣어야 기울기가 나오지. 그러니까 Y는 기울기 0,2 지나가니까 AX 플러스 2. 요 Y절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M이라는 직선은 Y는 기울기 여기다가 2 집어넣어야 돼. 그럼 2 플러스 A. 그 다음에 지나는 점 2,2a. 근데 얘가 어디서 만난대? 어디서 만나? X? 축에서 만나지.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X 절편이 같다는 얘기랑 같아요. 각각의 X절편을 구해서 서로 같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건 쉬워 문제. 그 다음에 84번은 하기 전에 요거부터 정리하자. 얘들 니네 3차 함수 그래프를 몇 개로 기억하고 있어? 3개. 어떻게 3개? 이렇게 생긴 거랑 그치 이렇게 생긴 거랑 극대극소 있는 애랑 그치? 그러니까 얘랑 얘를 다른 그래프 개형으로 얘기하는 건 알겠는데 얘네 둘은 너무 흡사하게 생겼잖아. 그지? 근데 내가 굳이 이거를 두 종류로 나눠서 얘기한 이유가 있었어. 얘네 둘을 굳이 구분해서 얘기했던 이유가 있었어. 변곡점에서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이야. 변곡점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가졌거든. 그러니까 얘는 변곡점에서 기울기가 얼마? 0이 아닌 거야. 근데 얘는 변곡점에서의 접선이 기울기가 0인 거야. 그러니까 0이 아닌 것과 0인 것으로 구분을 한 건데 얘들 그리고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무조건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 우리가 보통 접선은 어떤 거 생각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걸 접선이라고 많이 두잖아. 근데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무조건 이렇게 뚫고 지나가요. 그래프랑 위아래가 바뀌어요. 변곡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바뀌게 그리는 게 변곡점에서의 접선이야. 그리고 뭐야? 기계가 없네? 몰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다 그랬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닌 것과 0인 것의 차이가 뭐야? 뭘 씌웠을 때 나타나? 그 특징은 절대값을 씌웠을 때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딱 x축을 놓고 여기를 딱 x축이라고 설정을 하고 얘를 절대값을 씌우면 요렇게 원래 기울기가 0이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서 걷어 올려도 그 그래프가 매끄럽게 연결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얘는 여기에서 미분이 가능한 거지. 얘는 여기서 미분이 가능해. 근데 여기다가 x축을 놓고 얘는 여기다 x축을 놓고 절대값을 딱 씌우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니었잖아. 그럼 이거 걷어 올리면 이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대칭이 돼서. 그러니까 좌우 접선의 기울기가 다르죠.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에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때 미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얘들아 아무리 이 그래프여도 x축을 변곡점이 아닌 다른 곳에다가 놓고 절대값을 씌우면 당연히 미분이 돼야 안 돼? 미분이 안 돼요. 미분이 안 돼. 얘도 여기다가 딱 x축 놓고 절대값 씌우면 여기서는 미분이 되니 안 되니?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자리는 절대값을 씌워도 미분이 돼. 근데 여기는 돼 안 돼? 여기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얘들아 얘들 x축 여기다가 놓고 여기다 놓고 절대값 씌워봐. 눈으로 여기 씌워봐. 미분 불가능한 점이 있어 없어? 있지. 얘들 여기다가 x축 놓고 절대값 씌워봐. 미분 불가능한 점이 있지. 있지. 3차 함수는 절대값 씌우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무조건 생겨. 누구 빼고? 얘 빼고. 그래서 얘가 유명한 그래프야. 3차 함수에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3차 함수의 절대값 씌웠는데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없다. 혹은 절대값 씌웠는데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절대값을 씌웠는데도 3차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그래프는 무조건 뭐밖에 없다? 얘밖에 없다. 근데 그때 x축이 어딜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야 돼? 무조건? 변곡점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야 돼. 그래야지만 절대값 씌웠을 때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얘가 또 유명한 이유는 또 하나 있어. 얘가 유명한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를 알파라고 둘게요. 여기를 알파라고 두면 fx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 3중근을 갖는다. 그치? 3중근. 얘들아 만약에 3차 함수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러면 얘는 실근 하나랑 두어근을 갖는 거야. 왜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잖아요. 얘는 실근 하나랑 두어근이고 여기만 3중근이야 무조건. 얘도 여기 이렇게 지나가잖아. 변곡점이지만 이렇게 지나가잖아. 여기도 실근 하나랑 두어근이야. 무조건 변곡점에서 뭐가 돼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됐을 때만 뭘 갖는 거다? 3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얘가 되게 유명한 그래프야. 엄청 잘 나와. 이걸 알고 시작을 하는 거야. 이걸 알고 우리가 84번을 접근을 해야 돼. 자 보세요. 자 일단 접선을 좀 구해야 돼서 미분을 좀 먼저 하시고요. 3x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b. 자 어디에서의 접선이 필요해? t, 그러니까 y는 뭐야? f 프라임 t 곱하기 x 마이너스 t 더하기 ft 잘못됐지? ft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근데 나는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얘들아 접선에 접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 접선에 뭐가 필요해? 접선에 y 절편을 P라고 하기 때문에 y축과 만나는 점이 y절편 아니야? 그리고 정확하게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야 되죠. 그러니까 점 P가 위에 있었으면 얘들아 점 P가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서 점 P가 위에 있었으면 점 P의 y좌표가 곧 뭐가 돼? 거리가 되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거리가 될 거 아니야. 음수라서. 그러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야? 절대값을 씌우는 거야. 절대값 씌우면 무조건 양수가 되거든. 그지? 그러니까 y절편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게 GT다 이 얘기야. 절대값 씌워봐. y절편 구해서. y절편 구해보세요. 여기다 0 넣으면 되지. 전개하면 마이너스 3t 3승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2t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t 제곱 얘랑 계산해서 마이너스 at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t 플러스 bt 없어지죠. 이거야. 근데 얘가 절대값을 씌웠는데 이거 3차 함수 맞죠? t에 관한 3차 함수? 3차 함수인데 어떻게 돼야 돼? 절대값을 씌웠는데 뭐라고 했어? 나조건에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요 안에 있는 그래프가요. 어떻게 생겨 먹어야 돼? 삼중근을 갖게 정확하게 여기 변곡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면서 이렇게 삼중근을 갖는 이런 모양이 되어야 한다 이 얘기지. 그럼 여기를 삼중근 뭔지 모르니까 알파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얘는 식이 어떻게 세워져야 돼? t-알파의 3승 최고차원 계수는 얘랑 똑같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야.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에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어요. 0 넣으면 0 나오죠? 0 넣으면 0 나오거든? 여기다가 0 넣으면 뭐 나와? 2 알파 3승. 다시 말해서 알파가 뭐란 얘기? 알파가 0이란 얘기. 그럼 여기다가 알파에다가 0 넣고 정리하면 얘가 뭐야? 뭘로 정리돼? 마이너스 2t 3승. 얘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뭐야? 0. 근데 가족권에 F1이 2라는 게 있으니까 B는 정하시면 되겠고요. 빨리 계산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정사각형이래. 85번 쉽지 뭐. 정사각형이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기울기 얼마? 1. 근데 얘가 뭐 하기도 해? 접하기도 하지. 그러니까 접점 모르니까 t 이렇게 놓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 1이 되는 거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접점 찾고 접선 찾아서 x절편하고 y절편 찾으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지. 둘레 나올 거고. 야, 루트 2, 마이너스 3 루트 2 아니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4 루트 2 아니야? 그럼 1대1 대 루트 2니까 여기 길이 8 아니에요? 뭐 이렇게 계산을 하루 왼종일 하고 있어? 자, 그 다음 86번. 그러니까 사실 요 단원이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해서 끊으면 사실 우리가 이제 그래프 개형을 쓰면 안 돼요. 그래프 개형은 요 다음에 나오는 얘기잖아. 극대극소를 그리고 찾고 극대극소를 찾을 줄 알아야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야 그래프 개형의 특징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그럼 그래프를 안 그리고 그럼 여기서 니네가 쓸 수 있는 건 맨날 미분하는 거밖에 없어. 미분계수나 맨날 구해야 돼. 접선이나 맨날 구하고. 그것만 가지고 풀려면 푸는데 그것만 가지고 풀라 그러면 문제가 더럽게 어려워요. 아예 접근을 못해. 그래서 그냥 이 그래프 개형이 종종 계속 나올 텐데 그냥 들으면서 자꾸 외우셔야 돼. 그리고 어차피 기말고사 때 그래프 개형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냥
쭉 탄탄하게 만들어 놓는다 생각하고 하셔야 되고, 얘들아 86번 봐봐. 몇 차 함수야? 4차 함수죠. 근데 얘가 지금 0이랑 2를 무슨 근으로 가죠? 중근으로 갔지. 그럼 중근으로 가지면 이렇게 접해야 된단 말이에요. 2차 함수처럼. 그러니까 0에서도 접하고 2에서도 접하는 4차 함수 그래프. 요렇게 그려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그릴 수 있어야 돼. 식을 보고. 우리가 극대극소를 안 찾더라도. 근데 얘들아 우리가 요런 것들을 뭐라고 불렀었냐면 극소값이라 그랬어. 근데 4차 함수에서 극소값이 똑같아.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뭐야? 극대에 대해서 대칭, 그치? 극대에 대해서 대칭. 0과 2의 정확하게 가운데 1이 극대일 것이고 극대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나올 거야. 그 다음 얘를 좀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뭐 얘 y는 이렇게 얘 y는 좌변 따로 우변 따로 여기다가 y는 이렇게 붙여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면 y는 fx는 요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쓰겠다고 나와 있긴 해요. 0부터 2까지만 쓰겠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다 쓰는 게 아니고 0부터 2까지만 요만큼만 쓰겠다 이거야. 이런 데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 거지. 여기까지만 쓸 건데 얘가 뭐야? t,f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지? 접선의 방정식인데 봐봐. fx가 접선보다 어디 있다는 거야? 어디 있다는 뜻? 아래에 있다는 뜻이야. 더 작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내가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보다 fx가 아래 위치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데서 만약에 접선을 그어봐. 그럼 접선이 fx보다 무조건 위에 있죠. 그러니까 요런 상황을 만들어라 이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요런 상황에 놓여있는 접선이 요런 상황을 만족시키는 접선의 접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오냐 이 얘기야. 그럼 얘들아 봐봐. 내가 여기서 지금 접선이 위에 떠있죠? 그러면 얘랑 정확하게 얘는 대칭인 점 아니야? 여기가? 뭐에 대해서? 1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잖아. 그럼 여기는 구해봐야 돼? 얘 접선도 이렇게 대칭으로 생기지 않겠니? 그럼 여기 있는 접선이 위에 있다면 여기 있는 접선도 당연 위에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만 해결하자고요. 어차피 이쪽은 얘랑 대칭시키면 되니까. 이해됨? 응? 그럼 봐봐. 네, 요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그려볼게. 조금 크게 그려보면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4차 함수도 변곡점이라는 게 있어. 3차 함수부터는 다 변곡점이 있어요. 변곡점이 뭐냐면 위로 볼록이었던 게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거나 아래로 볼록이었던 게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포인트가 변곡점이야. 변곡점. 곡선이 변한다는 거야. 변한다. 곡선이 변하는 점, 그걸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어. 얘는 위로 볼록이잖아. 얘 아래로 볼록이거든. 근데 얘들아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무조건 어떻게 지나가? 뚫고 지나간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뭐야? 접선이 항상 위에 있어야 돼. 그럼 얘들아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접점이 오른쪽에 있을까? 왼쪽에 있을까? 그치? 오른쪽에 위치하겠죠. 여기 요런 거 원하는 거잖아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변곡점보다는 오른쪽에 있을 거야. 그러면 언제부터 저런 점들이 생기느냐, 저런 접선이 생기느냐 하면 일단 변곡점 기준으로 오른쪽만 생각하세요.
얘들 여기 접선의 기울기 계속 이렇게 쳐봐. 눈으로. 접선의 기울기 쳐봐.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 완만해지잖아.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잖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접선이 원점을 지날 때 요걸 포인트로 잡을 거야. 왜냐? 얘들아 딱 여기에서의 접선이 원점을 지나갔다고 치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보다 만약에 접점이 좀 더 왼쪽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접선이 더 가파라지니 완만해지니? 가파라지겠지. 그러면 가파라진다면 뭐야? 여기서의 접선을 그리면 좀 더 가파라질 거고 그러면 당연히 0 전에 위아래가 0 다음에 이렇게 위아래가 바뀌는 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가파르다 보니까.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점점점 더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만 가야 돼. 그래야지 접선이 완만해지면서 이렇게 점점 위로 떠요. 그지? 그러니까 언제가 포인트다? 여기에서의 접선이 뭘 지나갈 때? 0,0을 지나갈 때. 그치? 요게 포인트인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를 점피라고 할게요. 이 점피에서의 접선이 0,0을 지나면 얘랑 대칭점인 여기를 뭐라고 두겠다는 거야 지금? P부터 Q까지가 요런 식을 만족한다네. 맞아? 근데 얘들아 P 찾으면 Q 또 찾아야 돼? 그럼 2,0 지나는 직선 또 찾아? 아니지. 뭘 이용해서 풀면 돼? P랑 Q랑 1의 대칭이다. 그러니까 P만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접점 모르니까 T라고 놓으시고요. 근데 지금 이 fx식이 뭐야? x제곱, x-2의 제곱이지. 전개해. 곱미분하지 말고 이런 거는. 미친놈이야. 곱미분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잖아. 전개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y는 f't 4t 3승 마이너스 12t 제곱 더하기 8t 그 다음에 t, ft t 4승 마이너스 4t 3승 더하기 4t 제곱 이게 이제 접선이죠. 접점을 모를 때 접선이지. 그 접선이 뭘 지나간다? 0,0을 지난다. 빵빵 집어넣고 빨리 T가 3분의 2 하고 2 당연히 누구야? 그림 보면 찾을 수 있잖아. 누구야? 3분의 2죠? 그럼 Q는 얼마야? 대칭이니까 3분의 4. 얘들아 BC가 접선이죠. 맞아? 어디서의 접선이야? 3에서의 접선이지.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네? 맞아? 접선의 기울기 구하세요. F'3 구하세요. 얼마야? 마이너스 6. 근데 얘들아 우리가 원래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있어. 중딩 때부터 해오던. 그게 뭐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게 원래는 우리가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던 전통적인 방법이야. 그지?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니까 당연히 음수인 거고
그러니까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얘들아 x 증가량이 만약에 비율이 1이면 y 증가량의 비율이 얼마란 얘기야? 6이란 얘기 아니야? 1대6 비율 쓴 거예요. 비율. 그리고 문제에서 얘네들의 비율도 언급해놨어. 3대1. 그러면 얘들아 이쪽 기울기가 나올 거야. AC 기울기가 뭐가 돼요? 2. 근데 AC도 뭐야? 접선이죠. 그럼 접선으로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됐어? 이거 하면 2차 방정식 나올 거야. 두근의 곱. 빨리빨리 하세요. 얘들아 88번.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닌데 아마 좀 뭐라 해야 돼? 좀 풀이를 애매하게 푼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언급하고 넘어가려고요. 얘들 fx랑 gx랑 a랑 b에서 만난대. 그걸 식으로 쓰면 뭐야? fa랑 ga가 같고 fb랑 gb가 같다 이거지. 그 다음에 얘가 C에서 두 함수값의 차가 최대래요. 그래서 내가 식을 이렇게 잡으려고 그래. 뺀 식을 잡으려고 해. fx 따로 그리고 gx 따로 그리는 게 아니라 뺀 걸 그리려고 해. 왜 뺀 식을 잡았냐? 이유가 뭘까? 왜 뺀 걸 잡았을까? 굳이 왜 뺀 걸 잡았을까? 얘들 지금 나와 있는 식도 얘네들이 빼면 0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죠. 빼면 0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지. 거기다가 and 킥이 뭐냐면 두 함수값의 차라는 말이 언급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 둘이 빼란 얘기잖아요. 근데 원래는 차라 그러면 얘들아 명확하게는 어디서 뭘 빼야 돼?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거든. 누가 큰지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뭘 하면 돼? 절대값을 씌우면 돼. 근데 얘들아 절대값 없이 해도 돼. 얘들아 봐봐. 만약에 절대값 없이 한다 그러면 두 함수값의 차가 최대야. 그러니까 둘이 많이 값이 차이가 난다는 얘긴데 얘들아 만약에 얘가 크고 얘가 작으면 뭐가 나오겠어? 양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지? fx가 더 크면 양수가 나오는데 양수값 중에 큰 거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fx가 작고 gx가 커. 그럼 뭐가 나오겠어? 음수가 나오는데 음수 중에 작은 거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면 차가 큰 거잖아. 그죠? 어차피 뭐 그냥 양수라고 가정하고 풀어버리면 되지 뭐. 그래서 위에 있는 식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HA랑 HB가 둘 다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A랑 B에서 X축에서 만날 거야. 그리고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어. 대충 그려. 대충만 그려.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둘 다 부드럽게 생겼다는 얘기고 미분 가능한 애들끼리 빼봤자 어차피 부드럽게 생겼을 거야. 예를 들어 뭐 다항함수 빼기 다항함수면 다항함수고 다항함수는 부드럽게 생겼잖아. 그지? 그래서 A에서 만나고 B에서 만나게 그리면서 그냥 뭐 알아서 대충 아무렇게나. 그럼 얘가 차가 최대잖아. 어디야? 차가 최대인 지점이 어디야? 어디? A랑 B 사이에서 차가 최대인 지점이 어디야? 여기 아니야? 높이가 제일 높은데? 여기서 벌어지는 일.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그러니까 H'C가 0이지. 미분에서 C 집어넣은 게 0이라서 F'C랑 G'C가 같을 거야. 그건 거고. 그 다음에 90번도 하나 하고 넘어갈 건데 일단 90번은 지금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에서 F'C가 0이 되는 그 C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는 이거 뭐 물어보고 싶은 거냐면 니네한테 이거 무슨 정리? F'C가 0 되는 거 무슨 정리? 롤의 정리. 롤의 정리야 이거.
롤의 정리를 정확히 알고 있니? 를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쉬운 문제야. 롤의 정리에서도. 근데 얘들아, 롤의 정리는 원래 삼박자가 갖춰져야 쓰는 거야. 뭐였게? 연속 가능? 죽을래? 연속. 닫힌 구간에서 연속. 엔드.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 엔드. 양 끝값이 같다면 그냥 입을 다물어. 꼴배기 싫으니까. 두 개 맞췄어요, 두 개. 근데 진짜 오늘 운이 좋은 줄 알아. 내가 어저께 기분 되게 안 좋았거든. 우리 강아지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애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을 갔어. 병원을 보냈어. 내가 간 건 아니고 병원을 보냈는데 전화가 온 거야. 그러니까 한 4시간 정도 뭐 이렇게 집중치료실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겠다고 했어. 뭐 폐에 물이 찼대. 그래가지고 갔다가 데려다 놓고 집에 오자마자 의사한테 전화가 온 거야. 애가 기절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애가 완전히 이게 혼절을 한 거야.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있잖아. 병원을 막 갔어. 그랬더니 이제 뭐 그러니까 처치를 잘못한 거야, 그 병원에서. 그러니까 폐에 물이 찬 게 아닌데, 내 생각이야. 폐에 물이 찬 게 아닌데 약 처방을 폐에 물이 찬 걸 없애는 약 처방이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가 약간 탈수 증상이랑 이런 게 오면서 애가 혼절을 한 거야. 그래서 아, 얘 오늘은 못 넘기겠구나 싶어가지고 옆에 큰 동물병원으로 옮겼어. 근데 폐에 물이 찬 게 아니라 그냥 폐렴이라는 거야. 아이씨, 때려 부실 뻔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잘못된 처방이 들어가니까 이게 탈수가 오면서 애가 이제. 근데 이제 오늘 갔더니 또 양아치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좀. 아이씨, 어제 만났으면 뒤졌어 아주. 기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어쨌든 요 삼박자가 들어가야 롤의 정리를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맞춰야 F'C가 0 되는 C가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근데 그 C는 무조건 어디에 있다?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다. 이게 롤의 정리야. 근데 얘 지금 기억, 니은, 디귿 이거를 만족하는 실수 C가 존재할 수 있는 함수를 찾아라 이 얘기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밖에 안 줬어? 이거밖에 안 줬지. 그러니까 뭘 체크하라는 거냐면 이 두 가지가 가능한 fx를 체크하라는 뜻이기도 해. 그러면 얘들아 기억은 이거 뭐 자세히 볼래? 다항함수인데? 다항함수는 뭐야? 전구간에서 연속이고 전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럼 니네가 체크할 건 뭐밖에 없어? 얘네 둘이 같은지 정도만 체크하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니은은 되겠니? 어디서 미분이 안 되니? 2분의 1에서 미분이 안 되죠? 미분 가능해야 되는데 구간 안에서 2분의 1에서 미분이 안 되니까 얘는 탈락. 그 다음에 디귿은 절대값이 있긴 하지만 디귿은 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절대값이 있지만 이 정도 우리 이제 빠르게 그릴 수 있잖아. 얘네가 뭐라 그랬어? 구간 안에서만 미분 가능하면 돼. 여기서부터 여기 요 사이에서는 매끄럽잖아. 미분 가능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만족하는 거야. 절대값이 있다고 다 안 되는 건 아니야. 또 막 설레발치고 절대값만 보면 막 쓱쓱 긋지 말고. 그 다음에 93번 유형이 중요한데 93번이 왜 중요해? 이거 뭐야? 얘들아 93번 별표쳐. 이거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평균값 정리 대표적인 유형이야. 선생님이 이번 모의고사 때도 그랬지. 이 새끼 틀려가서 왔더만. 니네 어차피 시간 되게 많이 남으니까
수열 문제 100% 니네가 이해를 못 하더라도 수열 문제 뭐 한다 그랬어? 그냥 막 하나 노가다 뛰면 분명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 그랬지. 답 432. 그지? 그러니까 문제를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 거는, 그러니까 물론 이해를 해서 풀면 너무 좋지. 그지? 문제를 이해해서 풀면 너무 좋은데요. 니네가 아직 그럴 능력과 짬밥이 안 된다고. 그지? 그러니까 나중에 수원, 수투를 총정리를 쭉 하고 나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해가 되고 더 빨리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지만 지금 아직 너네가 그런 능력치가 없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쓰다 보면 구할 수 있다. 그런 거 맞춰가라. 못 맞추면 사형이라 그랬잖아. 그지? 얘도 마찬가지야. 평균값 정리에서 요런 스타일의 유형이 정말 잘 나와. 정말 잘 나오거든. 딱 요런 유형의 평균값 정리가 분명히 시험에 출제됐는데 틀려오면 사형이야, 니네. 응? 곱게 안 죽여. 태워 죽이거나 찢어 죽일 거야. 때려 죽이거나.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조선시대 문헌을 찾아서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사지를 찢거나 돌 들고 와서 던지거나 불에 태워 죽이거나 곱게는 안 죽여. 이렇게 강조해서 분명히 나올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공부 안 해가지고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런 인간들한테는 인권이 필요가 없어요. 봐봐, 지금 F1이 오고 F형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어 해. 그 다음에 얘들아 0부터 1까지라는 구간을 얘는 또 친절하게 또 한 번 더 언급을 해줬어.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평균값 정리를 쓰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평균값 정리를 쓰겠어? 당연히 0부터 1까지. 근데 얘들아 문제에서 만약에 이런 게 안 나오더라도 그냥 요거랑 요것만 보고 요거 나왔고 그 다음에 뭐 프라임에 대한 어떤 관계식이 만약에 나왔잖아. 그러면 그냥 요거랑 요것만 봐도 0부터 1까지의 평균값 정리를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오히려 얘는 문제가 길면서 힌트를 더 많이 준 격이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평균값 정리라는 게 뭐야? 평균 변화율과 같은 뭐가 있습니다. F'C가 있습니다. 그 C는 어디에 있습니다?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이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0과 1 사이에서 0과 1 사이에 t값에 대하여 이렇게 좀 풀어서 쓸게요. F'T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라는 범위를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지. 그럼 얘들아 여기 C 대신에 범위도 똑같겠다. C 대신에 뭐라고 넣어도 돼? T라고 넣어도 무방하겠고 어차피 모르는 문자라는 의미 아니야? C나 T나 X나 모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T라고 써도 무방하고 그럼 그 F'T랑 같은 게 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F1 빼기 F0이라고 집어넣으면 되겠고 F1이 얼마인지 아니까 그러면 F0의 범위가 나오겠죠? 얘를 X로 나눠. 분모 분자를 X로 다 나눠. 이렇게. 그럼 얘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리미트 x분의 fi x니까 이거잖아. fi 프라임 0 더하기 k fi 프라임 0 더하기 2k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내가 뭐 정리하고 있었던 거냐면 fi 프라임 0 정리하던 중이야. 그럼 봐봐. 이제 얘랑 다 똑같죠?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 그러면 fi 프라임 0이라는 건 개수야, 변수야, 상수야, 뭐야, 쟤?
미분에서 0 넣으면 뭐야? 어떤 함수든 미분에서 0 넣으면 뭐가 되니? 그치, 그냥 숫자로 나오겠죠. 뭔진 모르지만 숫자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요런 i에다가 지금 뭐뭐를 넣을 수 있다는 거야. 1과 2를 넣어라.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다시 쓰면 F1 프라임 0 더하기 K F1 프라임 0 더하기 2K F1 프라임 0 지금 이거잖아. 그냥 계속 같은 식 계속 쓰고 있는 거야. 이따가는 여기다가 뭐 넣어볼 거고 2 넣어서 또 정리할 거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얘가 뭐라고요? 상수라고요. 또 x라고 하면 헷갈릴까? 그냥 x라고 둘게. 그럼 얘가 x면 얘도 x고 얘도 x잖아. 그럼 x 더하기 kx 더하기 2k 이렇게 되겠죠. 넘겨. 그럼 x제곱 더하기 2kx는 x 플러스 2k가 되고, 그럼 x제곱 더하기 2k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k는 0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x 값을 구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f1 프라임 0 이거지. 근데 봐봐. 이거 구할 수가 없잖아요.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일단 놔둬. 그리고 나서 다시 똑같이 여기다가 이번엔 뭐 넣어볼 거야? 1 한번 넣었으니까 이번에는 2를 넣어보겠죠. 2를 넣어보겠지. 그러니까 2를 넣어보겠지. 근데 식의 패턴이 똑같죠. 그럼 얘도 똑같이 만약에 x로 만약에 치환을 한다 그러면 똑같은 식이 나오겠지. 그 똑같은 식이 나올 거고, 여기서 구한 x가 뭐가 되는 거야? f2 프라임 0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까는 똑같은 식 풀면 뭐 나온댔어? 아까는 f1 프라임 0이 나온다 그랬고, 이번에는 똑같은 식을 풀면 f2 프라임 0이 나온다며.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가 이거고, 이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가 이거란 얘기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뭘 구하고 싶은 줄 아니? 다조건 보세요. 원점에서, 그러니까 x가 0에서의 접선이 직교한대요. 무슨 얘기야?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수직.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이게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1. 근데 얘네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잖아? 그러니까 두 근의 곱. 자, 152번은 백날 쳐다보고 있어도 모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렵냐면 152번은 왜 어렵냐면 요 말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워, 표현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F-1, F0, F1, F2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여기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F-1이면 곡선 위의 점이거든. 4차 함수 위의 점. 그러니까 F0도 4차 함수 위의 점, F1도 4차 함수 위의 점, F2도 4차 함수 위의 점. 근데 얘들아, F-1, F0, F1, F2가 X값이야, Y값이야? Y값이죠. 그러니까 Y값이 Y값이 요만큼 증가한 거잖아. 그 다음 Y값도 요만큼 같은 간격으로 증가한다는 거야. 증가량이 똑같다는 거지, 증가량이. Y값의 증가량이, 이 4점이 Y값의 증가량이 똑같다는 거야.
뭐 4차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4점 지나게 그리면 대충.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여기 x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0이고 여긴 1이고 여기는 2야. 맞아? 얘들아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이 y값의 증가량이 똑같다 그랬죠?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는 말이 이 y값의 차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근데 x값들도 볼래? x값들의 차도 일정하죠. y값의 차도 일정하고 x값의 차도 일정해. 뭘 말하는 걸까? 맞아요. 얘네가 직선 위에 있어. 한 직선에 있어. 뚜두두둥 뚜둥.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까지 해석해내는 게 어려워 얘는. 아 얘네가 등차 수열이니까 y 증가량이 똑같구나. 근데 마침 x 증가량도 똑같구나. 그럼 이 4점은 한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얘 직선의 방정식이 뭔지는 몰라요 나도. 그래서 mx 플러스 n이라고 놓고 그러면 fx랑 누구랑 만나는 거야 지금? mx 플러스 n이랑 만나는 교점이기도 하죠 이게. 마이너스 1, 0, 1, 2라는 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1, 0, 1, 2가 교점이니까 근이 될 거야. 됐음? 그래서 여기까지만 식 세우면 그 다음부터는 노가다예요. 계산이 짜증나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식 세우는 게 여기서는 내용이 다야. 끝이야. 얘가 4점이 일직선상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구나. 그래서 4차 함수랑 이 직선이랑 만나는 교점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래서 fx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수투에서 수원 수투를 이용해서 세울 수 있는 식이고 이 다음부터는 그냥 연립방정식 문제야. 해줄 거야. 계산 니네 못 개찔이니까. 더럽게 못하니까 제가 할 거예요. 우리 지금 어디서의 접선 구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1, 얘들아 마이너스 1, 계산해. f 마이너스 1. 그 여기 0되죠? 이거 넘어간 것만 있으면 되거든? 마이너스 n 플러스 n. 그 다음에 2가 필요하지? 2,f2 0되죠? 2m 플러스 n. 요 점에서의 접선을 구해라. 그럼 어쨌든 접선 구해야 되니까 또 우리 뭐 구해야겠어? f 프라임 x라는 걸 구해야 접선의 기울기도 구할 거 아니야? 그래서 미분을 합니다. 얘 미분하면 뭐야? f 프라임 x죠. 이거 미분하면 뭐만 남아? 마이너스 m 남지. 이따가 넘길 거야. 이따가 넘기고 드럽게 귀찮지만 뭐 곱미분 하셔도 되고 귀찮으면 곱미분 귀찮으면 다 전개해서 하시든가 뭐 취향껏.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더하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아까 좌변에 있던 거 플러스 m 됐죠? 자 접선 구하자. 첫 번째 접선 마이너스 1가 기호가 없네. 자 x가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 자 y는 기울기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야지 기울기 나오겠죠. 이거 어차피 사라지고 사라질 거니까 여기다가만 넣으면 돼. 계산해.
맞아? 쟤 약간 나한테 구라치는데. 마이너스 6 아니야? 그지? 노이즈 캔슬링이 필요해. 6 플러스 m x 플러스 1 점이 뭐였냐? 마이너스 m 플러스 n. 그 다음에 이번에는 x가 2에서의 접선이 필요해. 자, 2에서 접선의 기울기 0 될 거고 0 될 거고 여기다가 0 될 거고. 확실해? 6 플러스 m x 마이너스 2 2m 플러스 n. 맞죠? 근데 얘네 둘이 뭐 한대? 접선이 둘이서 두 접선이 k, 0에서 만난대. 그러니까 k, 0에서 만난다는 건 둘 다 k, 0을 지난다는 소리 아니야? k, 0을 지나야 돼. 불안했어. 불안했어. 아까 켰는데. 불안했어. k, 0. 여기다 k 넣어. 정리해. 마이너스 6 플러스 n 곱하기 k. 근데 여기다가 k 넣은 거야. 여기다가 k. 그래서 이렇게 전개했고, 이렇게 전개하면 뭐 나와? 마이너스 6 플러스 m이랑 얘랑 계산하면 뭐가 되니? 6 플러스 n 이렇게 될 거야. 밑에 것도 k, 0 이렇게 전개한 게 6 플러스 m 곱하기 k. 이렇게 전개해봐. 뭐 나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m인데 없어졌죠? 마이너스 12 더하기 n. 그래서 얘를 뭐 하냐면 둘이 빼. 어? 왜요? 뭐요? 왜요? 빨리 얘기하세요. 뭐가 문제죠? 응? 어디 가요?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얘가? 그렇대요. 네가 그랬지 플러스 6이라고. 예? 그냥 한번 모함 해봤어. 그러니까 둘이 빼면 mk가 없어져요. n도 없어지고요. 플러스 6은 0. 그래서 k 값이 뭐 나와? 2분의 1. 근데 f 2k가 얼마래? 20이죠. 왜 저러지? 야, 낚지 마. 왜 그래 나한테? 그럼 F1이 20이죠? 여기다가 넣어. F1 여기다 넣어. 계산하기 쉬워 이거. 이거 0 되잖아 1 넣으면. 네. 여기다 1 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n 플러스 n이 되는 거죠. 이렇게 관계식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k 나왔으니까 얘들아 여기다가 넣든지 여기다 넣든지 하나 넣어. 여기다 하나 넣으면 6 플러스 m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12 더하기 n은 0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연립하시면 돼요. 이제 153번에 최고차항 계수가 1이야. 3차 함수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식이 무슨 식이야? 원점 대칭이야. 그지? 그래서 원점 대칭인 거 하나 그려놨어요. 그려놨고, 그 다음에 얘들아 내 점 t, 0, 0,2t 뭐 마이너스 t, 0 뭐 이런 게 있는데 봐봐. 여기가 만약에 t, 0이야. 마이너스 t, 0이야. 그럼 0,2t야. 0,2t야. t 값이 변하긴 할 거예요. t 값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어. 이 마름모에서. t 값이 변해도 마름모에서 변하지 않는 게 있어. 뭐가 안 변할까?
t값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때려 맞추는 거지. 짜증나. 이게 표정이 답을 얘기할 때 뭔가 이렇게 자기가 정말 이해를 해서 확신에 차가지고 기울기와 뭐 이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정돈된 표정 있잖아. 자신감에 약간 차 있으면서 뭐 약간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수많은 그 단어 중에 그냥 기울기? 한번 던져볼까? 아님 말고 막 이런 표정 있잖아. 막 그런 표정으로 던지는데 맞으면 되게 짜증나요. 씨. 잠깐 말하는. 됐어. 네가 무슨 생각을 해? 생각을 하고. 기울기가 절대 안 바뀌어. 그지? 어차피 얘가 커지면 얘도 같이 커지거든. 그래서 기울기가 얘 무조건 2,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기울기는 일단 일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얘들아 교점이 몇 개니? 교점이 2개예요. 그 다음에 얘들아 교점의 개수를 뭐라고 하기로 했지? GT. 이게 교점의 개수야. 우리 이런 문제 이제 많이 풀었거든? 거의 10개 가까이 풀었거든요? 교점의 개수가 GT일 때 교점의 개수가 바뀌면 우리는 그때 GT가 뭐가 된다? 불연속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포인트가 있을 거야. 그지? 그 포인트에서 우리는 GT가 뭐가 된다고 얘기해? 불연속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T가 알파랑 8에서 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 불연속입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다시 얘기하면 네가 불연속이야? 알파에서 불연속이야? 그럼 알파에서 뭐가 바뀌어? 교점이 바뀌어. 교점 개수가 바뀌어. 그러니까 네가 8에서 불연속이야? 그러면 8에서 뭐가 바뀌어? 교점 개수가 바뀌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포인트가 알파랑 8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거 t값의 개수 이렇게 늘려봐.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눈팅하면서 이렇게 쭉 늘려봐. 쭉 늘려보세요. 언제 교점이 딱 2개에서 늘어나는 순간이 생겨요? 언제? 계속 2개잖아.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그러다가 언제 교점이 바뀌지? 교점 개수가? 교점 개수가 언제 바뀌죠? 얘기 좀 할래? 교점 개수가 언제 바뀌죠? 무슨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 뭐라고요? 2차 함수요? 4차 함수요? 집에 가세요. 많이 피곤하시면 집에 가서 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너 때문에 나까지 피곤할 것 같으니까 혼자 가서 좀 푹 쉬세요. 3차 함수 저기 최대를 지났는데. 최대요? 여기요? 네. 여기요? 여기요? 아닌가요? X절편. 그치. X절편을 지날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t값이 뭐가 됐을 때? x 절편 근이 됐을 때 교점이 4개로 바뀌었죠.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포인트가 뭐가 되는 점? 불연속이 되는 점이 됐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뭐겠구나. 안 맞아. 알파. 진짜 더럽게 안 맞아. 됐어? 그러니까 fx가요 근이 뭐뭐뭐란 얘기야.
fx의 근이 0 알파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또 언제 교점 개수가 바뀌어? 그러니까 알파에서 우리가 불연속이라고 하는 건 알파보다 작을 때, 알파일 때, 알파보다 클 때 교점의 개수가 달라져서야. 멍충아. 그 다음에 언제 교점 개수가 바뀌어요? 이렇게 늘려봐. 이렇게 쫙 늘려. 빨리 늘려봐. 교점이 언제 바뀌어? 이 t가 많이 늘어나면 이렇게 되면서 교점이 줄지 않니? 그 포인트가 언제냐고. 접할 때. 그치. 접할 때 요렇게 이렇게 접할 때. 아이씨 접할 때. 그 접할 때가 얼마라는 얘기야? 접할 때 교점이 개수가 바뀌어요. 그때 접할 때가 얼마란 얘기야? 여기가 t잖아. 접할 때가 8이란 얘기지. 그때 y절편은 얼마야? 2배니까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16이겠지. 기울기는 계속 2였죠. 그러니까 접할 때 너의 방정식은 2x 마이너스 16이라는 직선이자 접선이죠. 얘가 접선이라고. 누구와의 접선? fx 너와의 접선인 거지. 일단 우리가 두 곡선 혹은 곡선하고 직선이 접하면 어떻게 풀어? 저번 시간에도 했지? 응? 이 접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접점을 뭐라고 놓고? t. 근데 보통 t라고 놓는데 여기 t가 나와 있으니까 좀 헷갈릴 가능성이 있어서 접점을 이번엔 그냥 p라고 표현을 해볼게. 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p 집어넣는 게 일단 뭐 해야 돼? 같아야 되죠. 만나야 되니까. p 집어넣는 게 만나야 되니까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p에서의 그치. 접선의 기울기가, 얘들아 이거 전개해서 미분하는 게 낫다. 그런 거는 알아서 이제 풀면서 자꾸 판단력을 키워가는 거야. 여기서 이제 곱미분하고 앉아있으면 진짜 답답하다 진짜. 미분해가지고 p를 집어넣으면 이거지. 그래서 미분해서 p를 집어넣은 거랑 같아야 되는 거지. 이게 접할 때의 조건이죠. 그냥 같고 미분해서 같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근데 이거 어떻게 p제곱 마이너스 알파제곱 이거 적당하게 전개해서 여기서 알파제곱 대신에 뭐라고 넣으면 돼? 3p제곱 마이너스 2p라고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p제곱 플러스 2는 2p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면서 2p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2p 3승이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오면서 p가 얼마? 2 이렇게 나와요. 그럼 p 집어넣으면 알파 나오겠지. 그럼 fx씩 다 나왔죠.